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시장 이강덕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포항에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지진 관련 후속 조치도 해야 되고 또 코로나도 있고 전반적으로 경제도 나쁘고 해서 우리 시민들도 힘들었지만은 저도 매우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시가 앞으로 나아갈 여러 가지 산업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틀을 확실히 잡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남은 2년 동안에 이것을 잘 살려서 우리 포항이 그야말로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전 지진의 상처가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2020년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변수까지 포항은 지금 쉽지 않은 숙제들로 힘든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임기 2년째를 맞은 이강덕 포항시장님과 함께 중요한 기로에 선 포항의 현재와 미래, 그 청사진에 대해 함께 얘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야, 제가 뭐 시청은 종종 와도 시장실까지 올 일은 없잖아요. 네. 기대를 하면서 왔는데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아령도 종류대로 있고 종이약도 있고. 저기 또 보세요. 네. 저 우리 그리고 솥대도 이, 있고요. 저기 이 삼국유사에 나오는 네. 연호랑 세오녀 신화 부분도 설화 부분도 저렇게 있죠, 그죠? 이 돌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 뭐예요? 어떤 게 연상되나요? 장갑처럼 보이기도 하고. 항상 머리를 이렇게 숙이고 있잖아요. 겸손하게. 여기서 이제 업무 많이 보시죠, 평소에? 예. 그럼 이제 어디 저쪽으로 앉아서 예, 통상 하시나요? 여기서 앉아가지고요. 예. 여기서 앉아서 결제하시고 예 회의도 하고 예. 또 뭐 전화로 또 논의도 하고 뭐 이렇게 모여서 얘기도 그렇군요. 하고 결제도 받고. 저는 근데 지금 딴 거보다 아니 웬 책상 위에 골드바야 골드바를 한 개도 아니고 지금 어머 이거 영락 없는 골드바인데 이거 장식품인가요? 제가 오늘 하나 드릴게요. 어머나 이거 정말 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도 아니고 하나 드리고 나머지 또 하나씩 드릴게요. 우리 카메라 아저씨도 하나 드리고 우리 강동님께도 드리고 같이 오신 분들 예. 하나씩 야 드리겠습니다. 오늘 완전 횡재하는데요. 시장실 와가지고 골드바를 다 받네요. 시장님 부자신가 봐요. 예, 제가 마음이 부자인데요. 예. 시장실에 우리 그 직원들이 이렇게 들어오기가 힘들잖아요. 네. 또 들어오면은 또 여러 가지 긴장될 수도 있고 이러니까 릴렉스하는 그런 또 왠지 또 진짜 골드바 같은 그런 기분이. 딱 골드바인데 벨지움 밀크 초콜릿이네요. 아 이게 초콜릿이군요. 예, 초콜릿 먹고 기분 좋아지라고. 네. 아 덕분에 저도 이런 골드바 초콜릿 처음 보는데 잘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야기를 계속 이어 나가자면은요. 지금 벌써 날씨가 너무 더워졌는데 아직도 마스크를 벗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슬프기도 하고 속상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계속 산발적으로 코로나가 확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포항은 그나마 안정적인 상황이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긴장의 끈은 놓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사실 이 코로나19 사태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 최전선에서
온몸으로 겪어온 곳이라면 아무래도 이제 보건소를 그렇습니다. 이제 보건소. 저희가 이제 빼놓을 수가 없는데 저희가 오늘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남구 보건소를 미리 저희가 다녀왔어요. 예. 그래서 그 영상 미리 함께 보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신청만 있으니까 조금만 참여주세요. 저희 시에서는 2월, 3월을 기점으로 조금 올라갔다가 3월 17일 이후에는 확진자가 전혀 없습니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일상의 고단함이 정지된 시간 내 어린 날의 새벽을 살며시 원해 지구를 구해내는 영웅도 되고 우리 간호사, 우리 행정 지원 인력 이런 분들이 지금 이 더운데도 방호복을 전부 다 입고 근무를 하는 관계로 굉장히 그 더위와도 같이 또 싸워야 되고 하지만 우리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I'm a superhero 일생일 때의 사건 내 영혼을 소유리 짙은 듯한 어린 충격 누구에게나 그들 안의 기회가 깊숙이 잠재되어 그냥 입고 일할 때도 힘든데 지금은 날씨까지 더 더워져가지고 좀 더 힘들고 이제 말을 하면은 이제 앞에 습기나 이렇게 차가지고 이제 환자분들 검사하러 오셨는데 조금 보이는 것도 좀 불편하고요. 혹시라도 감염이 될까봐 걱정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위에 겉옷이 다 젖을 정도로 등 다 젖을 정도로 네, 땀 흘립니다. 아침마다 커피를 끓여다 주시는 사장님도 계셨고 또 유치원에서는 애기들이 직접 쓴 손편지도 있었어요. 또 각종 도시락 배달 등 그런 응원의 메시지들이 왔을 때 포항 시민 여러분들께 정말 큰 힘을 얻고 보람이 있었습니다. 검사하러 오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신데 오히려 이제 더운 옷 입고 있는 저희를 더 걱정해 주실 때 좀 보람찼습니다. 포항 힘내세요. 포항 힘내세요. 포항 힘내세요.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힘내라 포항! 코로나19가 사실은 연초부터 우리를 많이 힘들게 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이어질 줄은 참 생각도 못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얘기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지금까지의 상황만을 봤을 때는 포항이 코로나 사태 대응을 좀 잘 해왔던 것 같거든요. 그런 평가들이 대내외적으로도 들리고 있고 그중에서도 특히 주목받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민관 합동 방역 모델 이게 이제 전국에서 최초로도 만든 거라고 하던데 이건 또 어디서 어떻게 나온 아이디어인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코로나19처럼 대형 감염병 사태가 나면은 가장 걱정되는 거는 우리 의료기관 있지 않습니까? 의료기관이 감염이 돼서 또 의료인들이 감염이 돼서 멀쩡한 일반인들이 치료받을 수 없는 상황. 그렇죠. 그것이 가장 우려스러운 거거든요. 팬데믹 상황이 우려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포항은 더구나 대형 대학병원이라든지 전국에서 뭐 찾아오는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종합병원들이 없지 않습니까? 큰 종합병원들이.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병원 부분에 문제가 생기고 이 기초 처음에 이 확산 사태를 조기에 차단하지 못하면은 큰일 나겠다 해서 주요 병원장님들을 한 자리에 모셨거든요. 이 병원도 보호하고 일반인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면서 코로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분들을 조속하게 가려내서 차단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자. 그래서 거기에서 민관 협력 체계를 확실하게 갖추자. 이렇게 결의를 하게 된 거고 그에 따라서 감염 우려가 있는 예를 들어서 열이 난다든지 여러 가지 코로나 증세가 있는 분들은 포항의료원으로 가자. 그게 우리가 선별 진료소를 포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차출되어 온 의료진들이
함께 하면서 집중적으로 다뤄주자. 그다음에 양보건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일반 병원을 제대로 보호하자. 정부에서 민간 협력 체계를 갖춰서 조기에 확산을 방지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뜸이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또 포항에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또 대응들도 많이 나왔었는데 그 중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기억하는 게 그 드라이브 스루. 예,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우리 공무원들하고 다 이렇게 실무진에서 의논해서 나온 거죠. 참 기특하잖아요. 네. 지금 사람들이 접촉을 꺼려 한다. 또 굉장히 답답한데 밖에는 나가고 싶어 한다. 그 심리를 파악을 하고 그 특징에 맞는 그게 뭐가 있을까? 네. 드라이브 스루 선별 진료하니까 드라이브 스루 판매도 가능하겠다. 그 다음에 또 그 시기에 그 양식업자들이 고기가 안 팔리니까 굉장한 그 손해를 볼 입장이거든요. 이것도 함께 소비해주고 이게 딱 맞아 떨어졌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드라이브 스루 판매 양식이 다양하게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아이디어를 실천하는 부분에서는 참 좋은 사례였고 네. 그걸로 우리 시가 정부로부터 표창도 받았죠. 그러니까요. 다른 지역에서도 너도 나도 이제 따라하는 걸 보면서 좀 뿌듯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또 제가 듣자 하니까 그거 말고도 포항만의 특화된 그 대응 전략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소개 좀 해주시죠. 포항에 정말 다행스럽게도 감염병 전문의가 한 분 계세요. 성모병원에 우리 강재명 우리 감염병 전문가장님이 계시는데 그분을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감염병 대응 본부장으로 저희들이 모셨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의료적인 부분, 전문가적인 부분은 그분을 컨트롤 타워로 해서 강력하게 각종 대응을 하도록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좀 특화되기도 하고 또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인이 보편적인 시각에서 하는 것보다도 감염병 전문가가 그럼요. 당연히 다르겠죠. 정부의 정책도 함께 분석을 하면서 또 다른 국내외 전문가들 얘기도 또 여러 가지 감안해서 우리 포항시에 맞는 정책들을 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줬거든요. 그 부분이 굉장히 우리는 효과를 또 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상 이 코로나 사태가 이제 장기화로 접어들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응을 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지역에서 하는 거 말고 포항만의 포항 맞춤형 대응이 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준비하고 계신가요? 예,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감염병 사태라든지 좀 이렇게 큰 질병에 대한 대응을 하려고 그러면 포항에 의과대학이 있어야 되거든요.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꼭 유치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외에도 전국 여러 도시가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 시에서는 연구중심 병원과 그 연구중심 모델을 함께해서 그야말로 앞으로 중요한 바이오 헬스케어 이쪽 부분에 있어서 축적된 기술들 또 포스텍이나 여러 또 연구기관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 연구중심 모델을 가동을 하고 또 대학병원을 운영해서 임상 실험도 같이 하면은 그야말로 전후방 새로운 신산업을 또 육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쪽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우리 포항이 좀 더 감염병이나 큰 질병에 대처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의대와 대학병원이 들어오면 다른 산업들까지 다 시너지를 볼 수 있을까요? 신약 산업, 바이오 산업, 헬스케어 산업 이런 것들이 앞뒤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되면서 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면서 우리 포항은 아주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1등 도시로 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잘 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워낙들 많이 타격을 받기는 했지만 포항은 이것보다도 이미 3년 전 그 지진이 너무 시민들에게 큰 고통이고 상처였잖아요. 아직도 다 해결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고 피해 복구라든지 아직도 힘들게 지내고 계신 주민 여러분들 계신데 이제 이 문제가 가장 큰 숙제였잖아요. 책임도 크셨을 거고 부담도 많이 되셨을 텐데 2018년부터 지금까지 이 지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해오고 계세요? 9월 1일부터 우리 시민들 피해 그 접수를 받게 될 거거든요. 우리 시청을 비롯해서 모든 인력을 동원해서 불편이 덜하도록 네. 또 빨리 접수될 수 있도록 계속 해나갈 거고요. 8월까지 우리 지진특별법에 따른 시행령을 지금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러한 규정들이 들어가서 그야말로 제대로 우리가 구제를 쉽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겁니다. 작년 연말에 지진특별법이 제정이 됐잖아요. 네. 또 작년 3월 달에 우리 포항에 났던 지진이 자연지진이 아니고 인재라는 것이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촉발된 지진이라는 것이 규명이 돼서 우리 포항이 지진도시라는 오명을 다행히 벗게 된 것도 큰 의미가 있고요. 또 투자 유치나 이런 부분도 앞으로 지진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포항은 괜찮은 도시다, 투자해도 되는 도시다 이렇게 이제 됐기 때문에 그것도 정말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시민들이 모아서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고 또 시행령까지 지금 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보완해서 9월 1일부터는 제대로 시민들이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 그동안에 우리가 충격을 받았던 경제 침체됐던 부분에 대한 보상 또 공동체 회복, 트라우마나 이런 것처럼 그러한 부분에 훼손됐던 부분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도 또 이렇게 계속 해나갈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시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지원금에 대한 부분일 텐데 이 지원금이 과연 어떻게 배분이 되는 건지 뭐 나는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을 아무래도 제일 궁금해하세요. 이런 부분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총리실에 피해구제심의위원회하고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져 있거든요. 네. 그쪽으로다가 우리가 이제 피해를 접수를 해서 전부 이제 제출하고 올릴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경우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절차에 따라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령을 지금 8월 달까지 개정할 거거든요. 네. 거기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피해 본 거, 또 무형으로라도 피해 본 거, 이게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겠죠. 계속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시행령이 만들어지면은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접수를 받을 겁니다. 그 접수 받으면은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구제를 해줄 거거든요.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서 모든 피해를 다 보상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지진특별법에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이것을 배상 내지는 보상한다 이런 식으로 법을 바꾸는 것까지 좀 노력을 계속할 겁니다. 아, 이건 이제 지원이 아니라 이거는 보상 배상의 문제다라고 그것도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또 궁금한 생각이 피해를 많이 입은 지역에서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객관적인 자료나 네. 입증될 수 있는 그게 확실히 있다면은 그래 가능하겠죠. 그 부분에 그런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네. 나중에 접수 받을 때 여기 이제 그 전문가들 변호사나 우리 손해사정사나 이런 분들이 함께 위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상담도 해줄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 받을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뭐가 필요하겠느냐 그런 것들을 조언을 줄 겁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시청이 나중에 크게 사무실을 마련해서 그런 궁금증도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진으로 인해서 시민들 개개인의 피해도 있지만 시 전체가 받은 타격이라는 거는 너무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 이미지에도 너무 손상이 컸고 전반적인 경제적인 타격, 뭐 정신적인 타격 너무나 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피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진특별법에 개별 피해 구제 말고도 우리 지역 경제 활력 회복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받았던 경제적인 침체 부분, 충격 부분 이것을 뭔가 보상할 수 있는 또 공동체도 충격을 받았던 그런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 항목을 가지고 정부하고 협상을 해나갈 겁니다. 그동안 이제 상처받고 힘들었던 우리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또 우리 포항시 전체에 이제 더 이상 좀 그런 응어리들이 남지 않도록 좀 보상을 받고 그걸 계기로 또 일어설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로 브이로그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저는 포항시장 이강덕입니다. 오늘 제가 이 셀카를 직접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의 제일 중요한 일자리 창출 부서 한 곳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투자기업 지원실입니다. 정과장. 보자. 다들 열심히 일하고 있네요. 네네. 화영에 취한다 할 때 화영하고 어떻게 돼요? 화목할 화자 쓰고 있습니다. 아, 그럼 전혀 틀리네. 예예예. 뭐, 이 불만 없어요? 네, 불만은 우리가 이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시민들도 많이 힘드시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저희도 이제 많이 지원을 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그 조금 많이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시민들께서 이제 많이 애로사항을 겪으신 거에 비하면은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심히 일하는 게 시민들한테 큰 일자리로 예예. 더 나타날 수 있도록 계속 열심히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저 한참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회의를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뭘 얘기하기 좀 그런데. 오늘 저희들은 좀 배터리 테크의 포항 삼성 일자리 모델 개발을 위해서. 아, 그래서 우리 일자리 투자기업 지원과장인데 뭐 한 말씀 현재 뭐 하고 있는지. 네네. 저희들 우리 포항시가 앞으로 그 배터리 특구가 지정되면서 그런 뭐 전국에서 선도적인 그런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금 직원들하고 회의 중에 있습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여기는 우리 경제노동과입니다. 경제노동과. 제 이름표가 없죠? 저는 이름표 어디 가버렸어요? 네, 일자리 경제노동과 최은정입니다. 최윤정 씨. 네. 혹시 뭐 열심히 평소에 일해줘서 감사한데 네. 혹시 할 이야기는 없어요? 애로사항 네, 없어요? 시장님 있는데요. 저희가 6월 20일 날 영희만 친구 야시장 개장했는 건 시장님 잘 아시죠? 근데 저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좀 저조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평판 경제 실천 회복 요것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시장님께서 요번에 저희 직원들을 위해서 야시장에서 회식 한번 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언제 감사합니다. 야시장 와서 번개 모임을 하면은 내가 뭘 사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고기 등등 다 좋아합니다, 시장님. 고기? 네네. 그때 저번에 보니까 이제 삼겹살로 되는 김밥도 있었고요. 저 고기 등등 다 좋아해요. 너무 비싸진 않는 거 모르겠네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장님 충분히 저희 다 사주실 수 알겠습니다. 있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저희 소상공인들 위해서 열심히 이제 일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야시장 활성화해달라고 저희 화이팅 한번 해요. 네. 네. 우리 저
야시장을 비롯해서 소상공인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이 포항 경제, 밑바닥 경제에 가장 중요한 분들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시장님 영상 너무 잘 봤습니다. 오늘 처음 하신 거 맞으세요? 예, 처음 했는데 제가 좀 어색했습니다. 아니요, 너무 소질이 있으셔서 제가 보면서 앞으로 좀 여기 이 너튜브 같은 데다가 브이로그 채널 하나 만드셔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어떠세요?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포항에 굉장히 경사가 있었더라고요. 3대 국가 전략 특구로 하나도 어려운데 3개가 다 선정이 돼서 많이들 기뻐하셨는데요. 어떤 내용들이죠? 예, 국가로부터 특구를 3개 지정받았는데요. 우선 기술 창업이나 이런 걸 쉽게 하게 할 수 있는 우리 연구개발 특구, 그 다음에 또 우리 지역에 앞으로 유망 기업으로 살아날 2차 전지 소재 부분을 발전시켜줄 2차 전지 규제 자유 특구, 그 다음에 관광 산업을 아주 잘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규제를 여러 가지 좀 해소해주는 영일만 관광 특구, 이 3개 특구를 국가로부터 지정받아서 앞으로 우리 즉 경제나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이거 3개를 한 지역에서 다 가져오는 게 대단한 거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부 뭐 장관들이나 다른 분들이 이렇게 보다가 어떻게 포항이 이게 3개를 한꺼번에 가지고 왔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3가지 중에서 하나하나 제가 궁금한 거 좀 여쭙겠습니다. 이제 먼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 자유 특구, 이게 뭐 4차 산업혁명에서 핵심적인 산업이라 그러고 대단하다고들 하는데 얼마나 포항에 대단한 효과들을 가져올까요? 무인 자동차, 전기 자동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배터리겠네요. 배터리겠죠. 그죠? 에너지, 배터리, 로봇 이런 데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것도 역시 배터리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게 에너지 양을 많이 실어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관건이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 포항에서 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그럼 이제 배터리 특구가 됐으니까 이제 포항에 이런 관련 업체들도 많이 들어올까요? 포항에 지금 에코프로라는 세계적인 이 배터리 만드는, 소재 만드는 기업이 이미 들어와서 계속 공장을 정설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올 초에 대통령을 모시고 우리 GS건설, 또 우리 배터리 재사용 부분, 재이용 부분에 또 들어온다고 그랬고, 포스코 케미칼이 또 크게 공장을 앞으로 엄청나게 만들어 나갈 거거든요. 그 외에도 뭐 여러 세계적인 기업체들이 앞으로 포항에 2차 전지 소재를 만들거나 2차 전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이 들어올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강소 연구개발 특구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연구개발 특구라는 건 이제 기존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강소는 뭘 의미하는 건지도 궁금하고, 이게 이제 포항이 지정이 되면 이건 어떤 또 좋은 점이 있을까요? 과거에 연구개발 특구는 뭐 대전, 전주, 뭐 부산 이런 식으로 도시 전체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정치적인 그런 의미가 많았던 거죠. 근데 요번에 작년에 우리가 정부에서 한 것은 성과를 좀 제대로 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성과를. 예를 들어서 기술 창업이 제대로 되도록, 기술 개발이 제대로 일어나서 이게 뭐 산업으로 연결되도록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작년 처음으로 했는데 우리가 당첨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 새로운 신산업이 일어나는데 튼튼한 주춧돌 역할을 강소연구개발 특구가 하게 될 겁니다. 작지만 강한. 예. 포항이 딱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포항에 이제 포스텍도 있고 예. 좋은 또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또 영일만 관광특구도 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원래 이제 영일만 쪽에 이제 뭐 관광 산업들이 많이 있는데 특구로 지정되면은 어떤 점이 변화하는지, 더 좋아지는 점이 있는 건지. 관광특구가 되면은 일반 상업지역에서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를 조금 완화해 주는 게 많거든요. 건물 옥상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기타 등등 뭐 일반 지역에서는 안 되는 부분을 조금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그래서 그야말로 관광 산업이 좀 더 잘 일어날 수 있도록 규제가 많이 완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규제를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관광특구를 지정을 계기로 관광산업도 우리 지역에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질 겁니다. 우리 포항이 얼마나 좋습니까? 영일만 이렇게 영일만이 쭉 있잖아요. 가운데 강도 흐르고 네. 동빈내양도 있고 굉장히 좋은 수변 도시거든요. 네. 이거 관광특구와 함께 어우러지면은 포항의 관광산업 또 거기에 종사하는 서비스 인력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죠. 그러면은 뭐 무슨 루프탑 영업 이런 것도 되고 이제 그 앞에 이렇게 테라스처럼 파라솔 쫙 나와가지고 그런 것들도 좀 다 가능해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야, 그러면은 분위기가 훨씬 더 활기차지고 훨씬 좋아지죠. 예. 작년에 그렇게 좋은 일이 있었는데 올해 코로나19 사태가 빚어지는 바람에 많이들 움츠러 계시잖아요. 포항의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법들을 많이 고민을 하셨더라고요. 최근에는 보니까 또 대량으로 포항사랑 상품권이 풀렸다고 언론에서도 화제여서 저도 관심을 갖고 봤습니다. 그 실제 물량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한 5천억 정도 올해 5천억이요? 될 거고요. 예.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활동을 못하게 되니까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힘들고 우울하고 그렇죠. 또 지역에 사람이 돌고 상품과 돈이 돌아야 경제가 이렇게 피가 돌듯이 건강하지 않습니까?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이 어느 정도 기초가 잡혔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그 살리는 부분에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하겠느냐. 일단은 화폐 유통량을 늘려야 되겠다.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지역 사랑 상품권을 획기적인 양으로 발행하는 것이다. 전국에서 하면 가장 많을 겁니다. 그러게요. 네.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언뜻 드는 생각이 이게 상품권을 발행하는데도 비용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5천억씩 발행을 해버리면 시 재정은 괜찮은 건지. 5천억 전체가 우리 시비가 아니고 그 중에 비용의 일부거든요. 비용의 일부 5% 10%를 부담을 해서 나머지 부분을 액면가를 5천억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조금 들어가는 그것은 마중물택이거든요. 또 이것이 다 올라가서 경제가 돌면은 세입으로 그만큼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은 그 마중물이 그야말로 마중물이 돼서 큰 물을 수도가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돼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위기를 극복하고 조금 더 윤택하게 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한동안 그 영일만치구 야시장이 문을 닫았었잖아요. 상황이 이래가지고. 근데 6월 말에 재개장을 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정리가 된 부분이 아니어서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거예요. 어떻게 재개장을 결심하셨는지, 시민들의 걱정은 어떻게 또 이렇게 가라앉히실 예정인지도 궁금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이 진행해 오던 우리 야시장을 전면 중단을 했었거든요. 이제 한 4개월쯤 지난 시점에서 바닥 경기를 살리는 분위기에 있어서는 이 야시장이 또 큰 역할을 하니까 이것을 좀 더 그 매대를 거리를 띄운다든지 이 판매 업소별로 방역 수칙을 조금 더 강구를 한다든지 저희들 소독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저 코로나를 유의를 하면서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다시 재개를 하게 됐거든요. 매일매일 신경을 쓰면서 방역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혹시나 또 그러한 징조가 보인다든가 이상한 게 보이면은 즉각적인 조치를 할 태세를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홍보 한번 해주시고 와도 괜찮다. 시장님이 한번 직접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우리 바닥 그 경제를 살리는 부분에 있어서 야시장을 개장을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방역 활동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과밀되게 모이지 않는다면 충분히 와서 이용하셔도 될 거고요. 또 불편함 없도록 안전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포항에 지금 쌓여있는 현안들이 사실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좀 시간이 짧아서요. 앞으로 이 현안들에 대한 지금까지의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시장님 또 모시고 저희가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예. 괜찮으세요? 예, 좋습니다. 예,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 시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들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일들이 어쩌면 어린애들 놀이 같아. 슬픈 동화 속에 구름 타고 멀리 나르는 작은 요정들의 슬픈 이야기처럼. 그러나 우리들은 알지도 못해